그 셈이 딱 만들어졌을 때 내가 여기서 강타를 이렇게 쓰면은 나랑 시원이란가? 연우는 감옥 가면 세 번째잖아.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진 순간 그 생각이었어. 멋있는 플레이가 아니라 그림 좋은데 어떻게 더 멋있게 표현하지? 이거였어. 그게 9부 마지막으로 되면서 되게 그게 어떻게 다음 3회차를 되게 궁금하게 했잖아, 시청자들한테. 방송각을 봤다. 안녕하세요. 20만 유튜버 하스피입니다. 어쨌건 이게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도 20만까지 돼버렸어요. 그 리뷰 영상도 되게 많이 봤죠? 70 몇만 뷰가 나왔는데 그 반응이 괜찮길래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답변 한번 저희 유튜브 팀들한테 올려보자 했는데 댓글이 거의 한 1000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거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소스가 들어간다면 뿅! 오랜만입니다. 카메라를 오랜만에 예전에 쓰던 유튜브 브이로그 카메라 소니 걸 꺼냈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쓸 수 있을지. 일단은 제가 내일 데블스 플랜 녹화를 가게 됐고요.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쌓아놨고, 한편으로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도 겁나서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대한 오랫동안 있어서 오랫동안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짐을 싸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날에 사실 이게 어떻게 반향을 일으키고 이런 건 모르겠고, 저도 이제 합숙을 하는 예능을 처음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아마 1월 달에는 제가 잠깐 쉬고 있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소스를 떠났었습니다. 5시쯤에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설레서. 그렇게 해서 이제 녹화를 파주에 있는 되게 북쪽, 좀만 귀 기울이면은 개성말이 들릴 것 같은 그런 공간에서 촬영을 했고, 짐을 쌀 때 며칠치를 쌀 줄을 몰라서 너무 조금 싸면 또 나중에 속옷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매체 인터뷰를 쫙 한번 한 40개를 돌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5일차 정도부터 속옷이 부족해서 뒤집어졌다고. TMI라 그런지 방송 분량에서도 편집이 됐고, 인터뷰한 기자님들도 그때 반응이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얘기하시죠? 약간 이런 반응이라서. 그래서 일단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질문, 출연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실 계기랄 게 별로 없는데, 일단 저는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예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구력이 있고 예능 짬밥이 있고 그리고 막 우승 욕심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짬찬 40대의 남자 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겠지라는 그냥 저도 막연한 도전 정신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조경 PD님과 저랑 좀 뭐랄까 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 알 수 없는 그 약간 그 4대가 만다고 해야 되냐? 뭐 약간 그런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대탈출에 나왔을 때 진짜 짧은 녹화 시간과 되게 가볍게 찍고 갔는데 반향이 되게 컸던 기억도 있고 해서 이 PD님은 내가 한 거 이상을 만들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훨씬 더 성숙된 연출자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럼 믿고 도전하겠다 해서 출연을 하게 됐지요. 이 정도의 반응일 걸로 예상하셨는지. 이게 근데 좀 일단 넷플릭스라는 게 전 세계로 펼쳐지긴 하지만 제가 좀 느낀 게 또 약간 공중파에서 나온 예능이랑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이나 재방송을 따로 하지 않아서 강제적 주입이 불가능한 게 OTT의 또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대신에 정말 전 세계에서 요즘 K컬처가 유행인데 한국에서 또 무슨 새로운 예능 하나 했네 하고 보다가 보면 이거는 한 번 시작해서 취향이 1, 2회에 맞으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걸 알거든. 거의 예능계의 프링글스죠. 그래서 해외에 매니아층은 생기겠다. 그리고 와, DM이 진짜 Congratulation from 뭐뭐뭐 하면서 국기가 나오는데, 야, 이런 나라에서도 봐? 페루, 칠레, 튀니지, 뭐 홀랜드 막 이런 데서 전 세계에서 다 오는데 그냥 무서워서 그런 나라 너 여행 가겠냐 나? 알아볼까 봐? 근데 Are you winner of Devil's Plan? 이거 될까 봐. 아무튼간 제가 엄청나게 각광받는다, 막 스타가 됐다 이런 거보단 모르던 분들이 당신의 드라마도 보고 싶다 이런 게 제일 반가워. 제 친구가 당신의 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나도 볼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연 사실이나 우승 사실 함구하셔야 했는데 힘들진 않으셨는지.
본인도 모르게 스포일러 할 뻔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제가 요거를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출연 사실은 우리 유튜브 팀 정도 얘기를 했고 한 10명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어. 제 친한 친구들이랑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었고 우승 사실은 엄마한테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엄마는 저희가 녹화가 끝나는 날이 설 당일이었는데 설 당일날 집을 찾아가지 않는 거에 대한 제가 핑계를 대야 됐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이제 거의 얘기를 안 했고. 그러면 이제 상금 받은 걸로 테슬라를 사신 거예요? 테슬라에 그 질문을 많이 했는데 테슬라는 사실 2021년도에 계약을 했고 그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잘 안 쓰는 계좌에 그대로 묻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숫자 형태로 된 트로피 같았어. 그래서 그걸 건들기가 좀 뭐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통장이라는 우리 집의 찬장에 숫자 형태로 트로피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금액을 깨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언제 입금된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하고 나서 몇 달 안에 입금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편집돼서 아쉽다 혹은 안 내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안 내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같은 건 좀 있죠. 후반부에 한번 눈물샘이 터지고 나서 난 안 울었다고 얘기했는데 뭐만 하면 이제 약간 나한테 허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감정의 요동을 내 자신한테 내가 허용을 하더라고. 내 이성이 야 다들 울더라, 너도 울어도 돼, 약간 이게 있었어서 결승 끝나고도 약간 좀 글썽글썽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쫙 잘라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편집된 것 중에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계속 봐야지. 시청 지속 시간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시즌2 참여를 추천하고 싶은 인물, 장원, 지석이 출연하면 잘할 것 같냐고? 둘 다 못할 것 같아요. 장원이는 조금 좀 조용한 성향이거든. 그러니까 이끌어 나가는 막 추진력 이게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지석이 같은 경우는 뒤통수 맞을 것 같아. 진짜? 그럼 너 따라가야겠다 이러다가. 둘보다는 조금 꾀돌이 성향들이 더 잘할 것 같아서 저는 전현무나 타일러도 외국인인 척 중간중간 약간 귀여움처럼. 장원지석 말고 오히려 그 셋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일주일 동안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때나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이때 왜 이렇게 행동했지 하는 순간들,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늘 계속 그 안에서 제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해서 그렇게 캄할 수 있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바깥에서 보는 나를 계속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작진 입장에서는 좀 더 제가 그걸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깥의 나의 기준에서도 이게 바른 선택일까 맞는 선택일까라는 걸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원과 동재랑 우정이 보기 좋았는데 요즘도 자주 보시나요? 네, 자주 봅니다. 시원 동재랑 해가지고 자주 보고, 그나마 출연자들끼리 녹화 끝나고 전체가 모이는 날도 있었고 이렇게 셋이 모이는 날도 있었고, 여기에 시원 남편도 친해져가지고 넷이서 모이는 날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출연진들과 친분도 역시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는 저희가 리뷰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날 일들이 좀 생기면서 리뷰하면 그날은 약간 또 이거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말고 다른 출연자들끼리 내면에는 쟤보단 제가 더 친해라는 어떤 그 단계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앙금 같은 건 없고,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없습니다. 일단 저는 없고,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랬고, 뭐 저도 막 이제 비아냥거린 것들이 있었죠. 툴툴거리면서 빌부터 플랜 같은 얘기 했는데, 일단 그 얘기를 한 건 메인 매치에서고, 다시 또 협동 매치를 가면, 그러니까 그게 데스매치가 없어졌다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더 아이러니야. 데스매치로 한 명 한 명 떨어지는 것도 서바이벌의 묘미지만, 저 싸웠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얼굴에 가면을 쓰건 혹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친해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데블스 플랜의 진짜 데블스러운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D님이 시원 속진의 서사를 많이 잘랐다고 하는데 자세한 서사가 너무 궁금해요. 거의 다 나왔어요. 서사는 저희가 뭐 따로 서사가 있진 않고, 그런 거 있었다. 제가 인터뷰 때 얘기한 거, 시원이 떨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 혼자 그 독방 안에 이러고 있었잖아. 즙을 짜내고 있을 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생활동이나 게임동에서 사람들이 즙을 짰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이 이제 아유 괜찮아 다들 탈락하는 거지 뭐 게임이잖아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거기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 나 혼자 독방이고, 독방에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있어야 되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작진이 인터뷰 핑계로 올라와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말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아유 멘붕 왔네 이러면서 그냥 인사 못했으니까, 그때 내가 양치하고 있었거든? 인터뷰할게 하고 양치하고 있었는데, 양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그래도 시원이가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겼다고 하는데 1초 보자마자 팽! 해가지고 이게 한번 감정에 둑이 터지면 계속 나옵니다. 왜 애기들도 한 번 울기 시작하면은 못 멈추거든? 거의 그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좀 컷했지. 내가 감정 과잉이 좀 돼 있던 상태라서. 네.
데블스 플랜 하면서 나에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이 다음 질문이랑 같네요. 감옥에서 하도 울어서 편집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항상 그 어떤 둑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이성으로서 감정을 되게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세면대야에 이렇게 물렁물렁해서 이 세면대를 단단하게 잡고 있을수록 물을 그대로 옮길 수 있어. 근데 이게 조금 커지면 이게 감당 안 돼서 다 쏟아버리잖아. 감정과 이성의 관계라는 건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늘 이걸 똑바로 붙들고 감정은 캄해야 돼. 그런 감정의 컨트롤을 늘 항상 습관적으로 하고 있던 사람인데 한 번 이게 둑이 나가고 나니까 계속 이게 좀 허용이 되더라고. 다른 서바이벌 콘텐츠에 섭외 온다면 출연하실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이 서바이벌 콘텐츠라는 게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유발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한데 그 다음부터는 기대치와 캐릭터가 생겨버려. 그래서 특히 저같이 좀 좋은 성과를 거둔 플레이어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이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서바이벌이 있으면 출연자로서 출연한다기보다는 NPC로 출연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데블스 플랜을 되돌아봤을 때 스스로 만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나 만족스러운 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만족을 했고 특히 이제 서바이벌류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적인 면에서 좀 아쉬운 거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부족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날 궤도랑 저랑 결승전 할 때는 웬만한 시청자들, 웬만한 인류 누구를 데려다 놔도 거기서는 코피 터지고 토할 것 같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하고 게다가 마지막 헥사곤 같은 경우는 되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면 더 잘할 거다. 뭐 지니어스 때 우승자들이 오면은 이건 껌이고 다 털 거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리프레시 했다가 오는 것과 다음날 바로 눈 뜬 다음에 양치하고 그런 매일 아침을 보내는 상태에서는 막 완벽한 퍼포먼스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게 조금 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려야 된다라는 거. 네. 활동. 이제는 또 이제 제너럴 질문이 아니라 디테일 질문이네요. 나온 음식 중 뭐가 제일 맛있었나? 이게 사실 음식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벌써 이게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꽤 망각이 많이 돼서 복기가 잘 안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좀 잘 차려주는 결혼식장 뷔페급은 나왔으니까 되게 괜찮았고 오전에 아침에는 진짜 호텔 조식같이 막 오믈렛 같은 거 나왔거든. 대체적으로 만족을 했고 행복했습니다. 옷은 몇 벌 가져가셨나요? 제가 옷을 패션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더라. 옷은 5벌 정도를 가져갔고 제 옷 2벌 정도에서 딱 일주일치를 속은 7개, 옷 대여섯 개, 7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전 오후가 아마 다를 거야. 그래서 7벌이 좀 부족했습니다. 휴대폰 사용 외출이 아예 안 됐나요? 햇빛 못 보는 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 햇빛 며칠 안 보는 거 좀 버틸 수 있는데 외출은 안 된 거 좀 답답했어요. 겪고 나서 보니까 애들이 왜 힘들어할까라는 게 그 고립도 있지만 바깥 공기를 못 마시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힘들었을 수 있겠다. 생활 등의 화장실은 어딘가요? 1개인가요? 2개인가요? 요것도 이런 거 참 이런 거 궁금하죠? 그 마지막에 시원이 탈락하고 스태프분들이 2분 들어와가지고 옷 챙기러 들어오잖아. 거기가 화장실 가는 길입니다. 생활동의 화장실은 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하면 남자 화장실이고 오른쪽이 아마 이 세트의 끝일 거야. 그래서 창문이 보였던 거고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하면 여자 화장실이라서 남자 여자는 한 명씩 들어갈 수 있고 남자들 여자들은 안 됐어. 왜냐면 거기서 이제 작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담을 수가 없죠. 화장실은. 화장실 들어가면은 약간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화장실 느낌이야. 뚝딱뚝딱 플라스틱 같은 걸로 그렇게 만든. 그다음 화장실 샤워실도 문 이렇게 여는 거 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는 거 커튼처럼. 체격 큰 사람들은 좀 머리 감을 때 이런 데 부딪히고 하는 되게 조그만. 그리고 4번째 정도 샤워하면 털들 모여서 물 잘 안 빠지고 그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에 주변에 같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작진이 제지를 화장실 앞에 스텝이 한 명씩 있었어요. 되게 이상한 옷 입고 있죠. 알라딘 같은 옷 입었고. 알라딘? 뭐 아무튼 그런 옷 입고 이제 짐 챙기러 오시잖아. 그 옷을 입은 스태프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중에도 화장실 앞에 그렇게 그분이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가도 되나요? 안에 누구 있나요? 지금 샤워하고 계십니다. 좀 이따 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탈의실 있어요. 제 방 쪽, 저랑 이제 박경림 누나 방 쪽 끝에 문 하나 열리는데 거기가 탈의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갔어요.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임은 하이로우가 되게 하이로우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나오는 패를 자기의 순발력 있는 샘 능력으로 더 좋은 패로 바꿀 수 있는 포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게임이었어요. 그다음에 동물원 게임도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게임은 어떤 예능 제작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되게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어요. 맨 처음 이 애니팡 같이 그 따다닥 맞추는 동물 맞추는 거 플러스로 배팅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낙찰도 있고 경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요소로 동물원 게임이 완성도가 높았어요. 개인전으로 했으면. 가장 자신 있었던 게임과 가장 자신 없었던 게임은 마피아 게임 제일 자신 없었어요. 그 바이러스 게임. 왜냐면은 각자의 캐릭터가 파악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좀 자신이 없었고, 자신 있었던 게임은 나인맨스 모리스는 3라운드 끝나고 나서는 작품을 준비해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본 모든 스텝과 겨루 내가 다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엄청 붙을 정도로 3라 때는 그랬는데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실제로 정준 PD님 나중에 리뷰할 때 3라운드에 제 모든 수가 한치의 실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내가 잘하긴 했나 보군 약간 있었는데, 나인맨스 모리스가 제일 끝나고 나서 아, 나 이 게임 통달했다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처음 동맹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동맹 후회한 적 없습니다. 동맹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다른 누구랑도 그 게임 하나의 매치에 관해서는 동맹을 할 준비는 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독고다이의 처절한 전투가 돼버렸는데, 나중에 떨어지니까 좀 서럽긴 하더라. 혼자 남아있으니까. 난 여기 댓글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나한테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갖다 주냐고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감옥 갔다 오면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줬는데 생각해보면 난 안 받았던 것 같은 거야. 아 맞아 아. 너무 긴 밤이었어. 형 얘기 좀 해봐요. 얘기 좀 해봐요. 새끼들 보서 몰랐어. 그때는 인식 못했다가 댓글 보고 아, 그래 나 나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받았나? 저는 동맹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동맹 못 하시네. 플레이 중 이 부분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 플레이였다 싶은 부분은, 이거는 뭐 감옥 갈 때 딱 그 셈이 딱 만들어졌을 때 내가 강타를 이렇게 쓰면은 나랑 시원이란가? 연우는 감옥 가면 3번째잖아.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진 순간 그 생각이었어. 멋있는 플레이가 아니라 야, 그림 좋은데 어떻게 더 멋있게 표현하지? 이거였어. 그게 9부 마지막으로 되면서 되게 그게 어떻게 다음 3회차를 되게 궁금하게 했잖아, 시청자들한테. 방송할 때도 잠깐만 피스 2개, 시원이 2개고 나 방금 썼으니까 2개, 준빈이 3개 남았고 강탈에서 여덟팀 2만 가네. 그 다음부터 내가 연극을 했어, 사실 거기서. 와, 내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한 몇 바퀴를 돌았어, 그 거기를. 방송각을 봤다. 시원 언니랑 우정란이 뚜렷했는데 플레이 스타일로나 전략이었는지. 시원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 진짜 나 믿고 있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 감정을 줍니다. 오빠, 저는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눈빛에 진심이 보여. 그래서 시원이랑은 계속 할 수 있었어. 얘는 내 통수를 안 치는 거가 난 너무 느껴졌고 나도 얘를 그걸 시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어마어마하게 화를 했다 그 장면에서 한 번 제가 삐뚤어질 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시 신뢰를 얻죠. 영어 질문 돌이켜보면 2명의 테러리스트를 죽일 수 있었는데 후회하지 않았나요? 후회했죠, 사실은. 왜냐면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잖아. 나는 2발 끝내버릴 수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시원이 팡, 토지책 땅, 그 다음에 수사관이래? 아씨, 이 새끼 무서워. 땅! 인데 후드티 입은 새끼가 부르르 들어와. 휘청휘청 하면서 형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왜? 한 다음에 또 휘둘리죠. 그래서 아무튼 동제스 라이팅의 감언이설에 이제 들어갔죠. 시크릿 넘버 이후 엄청 화난 장면이 이쯤에서 얘기해줘야 돼 이거? 뒤 미루자. 인도네시아 팬입니다. 5회에서 9화 질문입니다. 혹시 시크릿 넘버에서 연우 배신에 대한 소문으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진실이었나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궁금해합니다. 피스의 비밀을 완전히 푼 순간을 디테일한 설명으로 듣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아마 3번 정도의 순간, 4번 정도의 순간인데, 하나가 거실에서 경림들 옆에서 펼치는 거, 2번째가 시원이가 내 방에 온 거, 다음날 낮에 내가 경림 누나한테 들키는 거, 그다음 내가 맞추는 거까지가 딱 4개인데, 시원이가 제 방에 들어온 날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나인맨스 모리스 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 방에. 자세히 봐봐, 그림을. 나는 나인맨스 모리스랑 그 4인 3목이 거기 있잖아. 이게 피스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거기다가 요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 말 표시랑 이게 뭐 맞아 떨어지네 약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시원이는 피스에 집착을 했고, 나는 그 피스가 생활동이나 게임동에 있는 다른 무언가랑 결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랬었는데 시원이가 안 가는 거야. 진짜 인정입니다. 제가 늘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 저런 애들이 서울대를 가는구나. 진짜 나인맨스 모리스랑 결합을 할지 어디 뭐에 꼽힐지 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계속 짤그랑 하고 있는 거야, 옆에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누웠었어요. 알았어, 하다가 한 5분 있으니까 걔가 또 깨워. 오빠 그러지 말고 하자니까. 그럼 나 진짜 10분만 더 한다. 그 10분 동안 한 거야.
나중에 이제 제작진이 얘기하기에는 제가 그걸 맞추는 순간 맞추는 요 손에 가까운 샷이 없는 게 너무 속상했대. 그걸 맞춘 다음에 우리가 엄청 막 좋아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모양이 만들어졌다가 그냥 끝이었어. 그래서 막 이게 마치 대탈출 같은 거 보면은 만들어주는 순간 1년 참기 이러면 뭐가 문이 열리고 막 이런 게 하잖아. 그럴 줄 알고 시원이가 막 카메라에 대고 막 이런 걸 해. 그때는 그게 무슨 글자가 나올 줄 몰랐던 상태인 거지. 그냥 그거만 조합이 됐다까지만 이제 알고 그리고 이제 시원이 돌아가죠. 그렇게 하고 다음날 게임에서 시원이가 감옥에 가서 나 혼자 이제 남은 거야. 생활 중에. 이걸 이제 혼자 막 해. 이렇게 막 연습장에 막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고 글자를 맞추려고 하는데 양팔조를 하러 가야 되는 거야. 상금 매치를 하러. 경림 누나가 나를 호출하러 들어와. 톡톡한데 진짜 방송에도 많이 놀란 것처럼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개 놀랐어요 그때. 한 다음에 그 와중에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참, 나도 참 공부해요? 공부하면 우리가 고맙지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내가 조각 맞춘 걸 서둘러 푼 다음에 여기에 연습장에 그렇게 막 이 피스를 4개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막 해놓은 게 있어. 제 피스를 맞추려고요? 이러면서 연습장을 들고 가면서 경림 누나한테 피스의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었다 변명을 합니다. 공부 중이세요? 공부해주면 너무 좋지 우리는.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안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자세히 보면 이 금이 가 있는데 금이 안 가져 있는 중간에 틈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맨 처음에는 기본으로 제작진이 준 게 노트랑 볼펜이거든. 사인펜이거든. 사인펜으로 이렇게 칠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피스에 칠이 돼 있는 거야.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거를 알코올 수압이 있더라고. 가방인가 어딘가. 그 알코올로 다 닦아낸 다음에 이 에코백에다가 샤프를 들고 왔더라고요. 샤프로 거기를 칠한 다음에 하니까 NEXT YAR이 나오고 그게 이제 처음으로 발견한 순간이죠. 진짜 그때도 짜릿했지. 제가 찾고 이제 4일차에 밤에 이걸 찾았는데 공유하고 싶은 애는 감옥에 가 있으니까 혼자만 이렇게 조용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10에서 12화 시원 씨가 떨어졌을 때 가장 감정적이었다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반대로 가장 이성적이었던 순간은 언제로 기억하시는지 궁금해요. 계속 이성적이긴 했어요. 그때가 좀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언제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 외국인 분들 댓글도 동재한테 이걸 맞고 나면 화를 낼 수도 있어 사람이. 근데 거기서 나는 요놈 잡아야 될 놈이라고 생각한 그 부분이랑 이거 하고 영누나 배신했어요 하고 제가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라고 한 순간이 가장 이성적이지 않았을까. 끝까지 평정심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하시던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나는 괜찮았어. 왜냐면 내일 다 우리 모두가 그 게임에선 유비야. 준비할 수 없어. 얘네들이 연합해서 나 이기려고 한다고? 내가 어쩔 수 없어.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조금 흔들면은 판이 바뀔 것 같아? 그럼 그때 뭐라고 하는 거야. 준비를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재밌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상금 매치에서 궤도님이 동주님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추측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나도 그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나를 떨어뜨리려고 한 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동주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했을까? 그 생각까지 나올 정도로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런 거 파악 잘 하시는 분이 정확히 파악해서 궤도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감옥 화장실이 어디냐면은 침대 2개 있고 책상 있고 여기에 문이 하나 더 있어. 거기가 이제 내려가면은 1회용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5일차 밤에 갔잖아. 5일 동안 감옥에서 지냈던 사람들의 온갖 용변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냄새가 이제 감옥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게임동에서 나가서 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감옥이 2층 높이에 있어. 그 감옥에서 왼쪽 문을 타고 내려가면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완벽하게 이게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 오래 있으면 냄새는 마비가 되잖아. 괜찮은데 스태프들이 인터뷰하러 올 때마다 어우 하면서 왔었어요. 그게 좀 있고 주전자 물은 이제 그 화장실 앞에 언제든지 물은 리필이 가능했습니다. 감옥 공기는 뭐 세트장이랑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근데 되게 약간 둘이 있지 않고 한 명만 있으면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약간 폐소 공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18시간을 그 안에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밀의 방 문 닫힐 때 시원님이 실패하면 힌트 외친다고 했는데 진짜 하셨나요? 문 너머로 의사소통이 됐나요? 의사소통이 안 됐고요. 이 문이 되게 두꺼웠어.
그래서 이렇게 뭐가 들리긴 들리는데 시원이가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그냥 방 밖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트라이 광고 찍다 왔죠. 오목 두시는 분이 너무 무섭던데 안 무서우셨나요? 웃기는 게 맨 처음 딱 들어갔어. 시원이 먼저 들어갔는데 진짜 190? 이거까지 무슨 탈까지 썼으니까 한 2m쯤 되는 사람이 문 앞에 딱 기다리는 거야. 우와 진짜 깜짝 놀랐거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쫄지 말아야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밤에 최선을 다했어 하고 들어가서 딱 멋있는 척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움직였거든? 그거 진짜 또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목 두시는 분은 어차피 NPC니까 근데 약간 감정은 있었지. 네가 우리 동료를 떨어뜨렸지? 라는 감정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 내 어떤 내면에는 그랬었고 이기고 나서 와씨 이겼다 한 다음에 펑펑 울고 오목 두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보상으로 피스 10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옥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때는 진짜 거의 평생급, 인생급 도파민이었어. 그래서 그거에 놀랐나 봐 내가. 나 너무 행복해. 못 드시네. 솔직히 감옥 갈 때 들고 간 책은 이미지 관리용이신가요? 평소에 책은 얼마나 자주 읽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이미지 관리 있죠. 왜냐면은 제가 라면 요리왕이라는 라멘 만화도 한 5권 들고 왔었어. 근데 이게 며칠 보내다 보니까 다들 책을 읽는 거야. 궤도도 그렇고 경리 누나 다 책을 읽는 거야. 나 라면 요리왕 들고 가면 약간 좀 가오 빠지잖아. 나도 무슨 혼자 책 읽는 시간인가 하는 그런 다른 책 소개해주는 그런 책 하나를 들고 가서 소품으로 썼죠. 결승전 날 궤도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요?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궤도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체력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되게 힘들어해서 그래서 우리 내일 우리가 최고의 베스트 퍼포먼스는 못 보여줄지언정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한번 내일 잘해보자. 누가 우승을 하건. 그리고 뭐 고생 많았고 오늘 여러 명 떨어지는 거 보면서도 소감 많이 안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일 둘이서 방송 한 회차 만들어내자 약간 이런 거였어요. 결승전 연속으로 2승하고 우승자가 되셨는데 세 번째 게임까지 가보고 싶었다는 생각. 이게 한 번 좀 져줄 생각을 하셨다구나. 져줄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 게임 자체가 너무 나도 뇌가 막 소진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져준다는 안 돼요. 왜냐면 그럼 1대1 되잖아. 다만 세 번째 게임이 소개는 됐거든. 그 게임 제목이 내가 예상하기로는 탈락한 출연자들의 개입이 있는 게임인 것 같았어. 확실하진 않아. 근데 지니어스도 결승전에 팀원들 간의 호흡을 또 필요로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만 하고 그 게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시즌2를 만드신다면 거기를 쓰지 않을까? 상금이 이제 최대 원래 5억이었는데 한 반 정도만 가져가신 그때 그래도 조금 숫자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게 이제 궤도가 똥수를 두는 바람에 1억이 날라갔잖아. 그 전날 내가 양팔 저울로 똥수로 1억을 날렸거든. 결승전 두 인간이 2억을 날린 거야. 이틀 밤 동안. 할 말은 없지. 그래갖고 그런지 뭔가 이제 반응이 이제 상금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엔진 스프레이 됐다 약간 이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시청을 할 만한 방송적 요소를 가지려면 그 절박함의 한계선을 명확히 출연자가 설정을 해놔야 돼. 그것에서 간절해져 버리면은 되게 흉측해집니다, 프로그램이. 근데 기본적으로 방송인들을 불러놓는 거는 잃을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정도 잃을 게 있다라는 건 그 전에 성취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5억 정도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들 명예를 위해서 달렸지.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일륜적인 걸 버리고 하게 되는 거랑은 좀 다른, 그러니까 완전 프로그램이 달라져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찮은 질문. 네. 하찮죠? 저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나 진짜 여러분들 전 세계 199개국에서 매리미가 옵니다. 하시죠. 어떻게 강남에 살까요? 한국에 살까요? 파란색 셔츠 재료는 무엇입니다. 요거는 제 개인 셔츠고요. 로로피아나라고 조금 아저씨들 고급 브랜드입니다.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컬러기도 했는데 그때도 출연자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하얀색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바지. 그 바지도 되게 물어본 걸로 많이 아는데 브랜드가 모르겠대. 자기 우리 스타일리스트 거예요.
교도님의 플레이 전략을 보며 실패한 복지 모델 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성공한 복지 야 이거 뭐야? 성공한 복지 모델에 예? 한국 의료보험 같은 건 성공한 복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볍게 우리 근처에서 보는. 왜냐면 북유럽도 요즘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형님 빨래하기 전에 양말이랑 빤스 냄새 빨래하기 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냄새는 맡아요. 이런 좀 땀 흘렸을 때 뒤통수 이렇게 해서 두피 냄새 같은 거 난다. 한승연의 쓰리 나가기, 솔로지옥 쓰리 나가기. 솔로지옥이죠 이거. 한승연에는 제가 감정이 힘들 것 같아요. X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 누구 데리고 나가야 되나? 10억 받고 곽튜브 얼굴로 살기, 1억 내고 현재 얼굴 지키기. 1억 내고 현재 얼굴 지키기로 가고요. 100억 받고 곽튜브 얼굴로 살기. 야 이건 밸런스 좀 빡세다. 100억이면은 조금 이게 평생이야? 남은 평생? 일단 장가는 먼저 가자. 준빈이가 안 가잖아. 아니. 야, 준빈이는 괜찮아. 준빈이는 연애 잘해. 그러니까 데블스 플랜 출연진 중에 유튜브에 초대해서 같이 수다하실 생각은 없나요? 제가 조만간 궤도 유튜브에 나갈 거니까 궤도가 아마 답으로 나올 것 같고 원래 오늘 동재, 시원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초대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됐는데 그들 정도는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자친구 자기가 남아있을까요? 저 좀 들어가고 싶은데 졸라 남아있습니다. 지금 거의 뒤에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로 남아있으니까 제발 들어와 주세요. 아니요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제 놀림짤입니다. 오목 필승법은 알면 그렇게 돋겠니? 왜 이렇게 멋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왜 이렇게 똑똑한가요? 완벽하신가요? 왜 흔드시는 건가요? 왜냐면요 이제 그 대답을 하려고요. 시크릿 넘버 이후 엄청 화난 장면이 편집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게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좋아요가 그 질문에 1000개가 붙었고 대댓글이 27개가 붙은 이 질문입니다. 욕을 하고 화낸 장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날 기본적으로 그런 장면이 있어요. 동재가 자기가 인심을 사고 싶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저는 오늘 다른 분들이랑도 팀하면서 영역을 좀 넓혀볼까 해요. 시원이도 승관이랑 연우를 데리고 뭘 이제 자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원이가 약간 멘붕이 와 있었어. 왜냐면 연우랑 승관이가 어느 정도를 자기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뭔가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 그나마 내가 이걸 좀 하니까 내가 들어가게 된 거지. 결국 우리는 하나씩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스를 잃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놨어. 셈을 해가지고. 근데 시원이가 승관이가 자기가 이거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다는 그 죄책감에 남은 샘 카드 2개인가를 승관이 넣을 때 써. 그래서 그 정도라도 난 보답을 좀 해주고 싶다. 그래 그 대신 그러면 같이 가자. 셋이 갑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갑자기 거기 동재가 어깨동무하고 형 하면서 뭘 해요. 귓속말을. 연우가 배신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인간적으로 파악했을 때 연우는 배신할 수가 없었거든. 왜냐면 연우는 거기서 바둑기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뭔 개소리야? 했더라도 난 어쩔 수 없어라고 내가 얘기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밀어놓고 우리 방으로 갑니다. 우리가 막 스탬을 했던 문을 닫고 세워. 자, 3일이 됐어. 3일 동안 너희들이 나를 봤으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 거야. 난 절대 배신 안 하고 오늘도 우리 셋의 숫자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 너가 내가 다 했어. 근데 니들 중에 배신했다는 얘기가 나왔어.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시원이가 뭐 무슨 소리예요? 시원이 특유의 그 드라마적인 표현. 시원이가 너무 놀란 거야. 자기는 연우라는 사람과 나를 너무 믿었는데 배신을 내가 했다고? 연우가 했다고? 연우도 제가요? 나는 내가 이 노가다를 해가지고 풀어냈는데 저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싫어. 왜? 저기 뭐? 너가 배신했대. 내가? 내가 했다고? 넘겼어 종이? 아니야, 나 여기 있어. 그럼 나 마지막에 줄게. 알겠어. 연우랑 시원의 분위기를 파악을 합니다. 얘들은 절대 배신할 애들이 아니고 배신했으면 얘네는 190개구에서 개쌍욕을 먹을 정도일 거야. 그 길 다 해놓고 나와서 동재한테 들어갑니다. 너는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봤는데 거기서 내가 이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여주진 않았어. 그냥 그 기운에서 느껴졌을 거야. 동재가 나중에 방송을 보면은 연우가 배신했어의 동재랑 내가 연우 배신 안 했어 할 때 약간 다소곳해져 있는 동재가 보인다. 왜 너 배신했어? 응? 왜 너 배신했어? 응? 계속 뒷주머니를 만지작 했어. 저 안방에서. 막 그러니까 궤도가 나중에 궤도 유튜브에서 그거 하면 배우 생활 접어야 될 텐데 그런 화를 막 이씨 개새끼 이거 하는 건 아니고 셋이서 잘해보겠다는 놈이 왜 귓속말 같은 걸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해가지고 네 아니까지 불안하게 만드느냐. 나는 일단 내가 안정됐다는 건 파악했거든. 그 화역 썼어. 그 나중에 이제 들어오면 우리 무조건 복귀했거든. 생활동으로 들어오면 상금 배치 전까지. 그 복귀할 때 시원이가 석준 오빠가 아까 엄청 화를 냈다. 그 이유는 그런 거였다. 거기서 전에 들은 사람들이
석진영이 개쌍욕을 퍼붓고 준 폭력 행위를 했다라고 믿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지 막 거친 표현을 한 것보다 그냥 이거 플레이 네가 해야지라는 화를 냈고 그랬었어요. 사랑의 회초리였네요, 살짝. 그렇지. 그게 모두가 궁금해해서 1000명이 궁금해한 상황을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 개인 채널 하석진 채널에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녹화 전날의 과정부터 녹화 끝나고 마지막 방송을 한 뒤에 여러분들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질문들까지 해서 네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댓글에 꼭 데블스 플랜 관련이 아니더라도 궤도님과 과학 얘기하는 거 보고 싶어요, 동재님과 포커 얘기하는 거 보고 싶어요, 시온님과 드라마 얘기하는 거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잘 한번 꼬드겨가지고 제 채널에 한번 해보고 슬슬 이제 뭐 20만 됐으니까 또 한번 가열차게 한번 달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라서 출연료가 더 짭짤한가요? 기간 대비는 짭짤했던 것 같아요. 회차 대비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12회니까 3회쯤 떨어졌으면 짭짤했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다. 혜성이 짭짤했겠는데.